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날이 더워가지고 잠시 멘탈 관리차 계곡에 잠시 갔다 왔습니다. 뭐 계곡 같지 않은 계곡이지만 그래도 계곡이죠. 잠시 정신 수양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은 4.2% 빠졌고 코스피가 3.65% 빠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해외도 많이 빠졌죠. 일본은 5.81% 빠졌어요. 5.81%. 그동안 신나게 오르더니 아주 제대로 그냥 폭격을 맞아버렸습니다. 지금 뭐 일본뿐이겠습니까? 홍콩도 한 2% 정도 빠졌고, 근데 중국 홍콩은 좀 덜 빠진 거예요. 얘들은 미국하고 같이 따로 노니까 같이 노는 애들이 아니고, 대만 애들도 4.4% 빠졌습니다. 4.4% 빠지고, 지금 유럽도 조금씩 빠지겠죠. 하여튼 아시아권이 거의 뭐 초토화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3.6% 빠지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8,400억, 기관이들 7,800억 매도했고, 우리 개인들 1조 6천억 정도 신나게 샀어요. 구성 종목 보니까 하이닉스가 10.4% 많이 빠졌죠. 현대차 3.75, 우선주 4.3, 기아 4.4, 셀트리온 3.2, KB금융 5.7, 포스코홀딩스는 1.6%, 선방했네요. 신한지주의 5.9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오른 종목이 있어. LG엔솔이 0.7%, SDI가 0.7% 올랐어요. 야, 포스코 9.2%. 2차전지 섹터들이 그나마 잘 버텨줬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코스닥은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0.4% 올랐네요. 그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알테오진이 7.5, 에코프로 2.5, HLB 2.1, 엔케미 4.5, 셀트리온제약 8.9, 리가캠 바이오 5.2, 휴젤이 4.4, 리노공업 6%, 클래시스 5.9. 야, 거의 뭐 폭격 맞은 것 같아요. 폭격. 뭐 전쟁도 아니고 폭격 맞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65%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여러분 79조 날아서 79조 원 사라졌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 영향 때문에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그동안 증권사들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요. 이 증권사 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개인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이 야속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요. 증권사를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불신보다는 그냥 참고만 해야지. 뭐 증권사들이 오른다 해가지고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거 믿을 수는 안 돼요. 자기 자신만 믿으면 돼요. 자기 자신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 전문가 사람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애널도 그렇고 다 똑같으니까 그 나쁘다는 게 보다는 이 사람이 이 주가 예측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믿고 본인 스스로 공부도 하면서 흐름을 잘 꿰뚫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예측이다기보다는 조정받으면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아까 말한 것처럼 10.4% 빠졌습니다. 17만 3,200원. 그래도 하이닉스는 많이 오른 편이에요. 예전에 비하면은. 예전에 뭐 7만, 8만, 뭐 10만 원 언저리에서 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0% 이상 빠진 것은 2011년 8월 18일이죠. 그때가 12.2%였는데 그 이후로 13년이 아니죠. 1년 3개월? 아니지. 엄청난 한 3년 만에 빠진 것 같아요. 3년. 삼성은 전일 대비 3,500원 내 빠졌습니다. 8만원이 깨졌고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낙폭은 적어요. 하이닉스와 삼성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하이닉스는 지난달 11일 사상 처음으로 이 종가 기준 24만원을 찍었습니다. 24만원 찍고 하락세 보이면서 2주 만에 30% 이상 반납을 한 거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주 고점론 등 회의가 나오다 보니 같은 달 25일에는 20만원 선 밑으로 내려앉았는데 삼성도 지난달 9일에 87,800원의 고점을 기록했죠. 근데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됩니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내림세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2분기 호실적과 하반기 실적 개선을 이유로 실적 장세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유지합니다. 하이닉스에서 미래에셋증권,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어요. 근데 SK는 29일 하이닉스의 낙폭이 과대하다 34만원까지 올린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컨퍼런스콜 이후에 나온 31곳의 증권사 리포트 중 목표가를 내린 곳은 2곳뿐이었다. 2곳. 2곳뿐이었고 증권가는 삼성에 대해서도 25일 컨퍼런스콜 이후 메모리 반도체는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목표가를 올립니다. KB증권은 목표가를 13만으로 8.3% 상향 제시했고 최선호주로 꼽았어요. 이외에 교보증권 11만원, 신영증권 10만 5천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목표가를 유지를 하죠. 이에 대해서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요. 개별 종목 목표가는 실적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주가는 향후 실적뿐만 아니라 이익 증가율과 같은 모멘텀에 민감하고 이익 증가율 둔화 우려도 주가에는 부정적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 반도체주 하락에 대해서 이미 발표된 실적의 서프라이즈는 이미 기존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됐고 이익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 피크아웃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분기 실적 역시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고 하죠. 이번 주가 하락으로 반도체주를 적극 매수해온 투자자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개인들은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인 만큼 개미들의 절규가 크다고 해요. 온라인상에서도 뭐 시총 2등 기업이 10% 빠지는 것이 맞냐? 이 전쟁 난 거냐?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내려올 때는 한 방에 무섭다. 참 제가 봐도 참 어이없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하이닉스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이 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뭐 쫄 필요도 없어요. 결국 미국 애들도 저렇게 떨어뜨리지만은 기관 애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 미국 기관 세력들이 이제 장난질하면서 결국 쭉 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개미 털려고 하는 거지 뭐. 다시 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하십시오. 지켜보자고요. 다시 탄력 있게 올라갈 겁니다. 일단은 삼성은 79,600원 8만전자 깨졌지만은 뭐 저는 그래요. 무덤덤해요. 뭐 8만전자 뭐 또 올라갈 겁니다. 오늘 외인들이 360주, 기관 애들이 310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650만 주인데 오늘 같은 날 진짜 말 그대로 실적 개판이라면은 360만이 아니라 뭐 500에서 한 1000만 주 정도 매도해야겠죠. 그 정도까지 매도는 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오늘 골드만 애들이 좀 많이 팔았죠. 209만 주 정도. 모건 애들이 53만, 노무라 18만, 메릴린치 13만, 그리고 UBS는 66만, CL이 53만, JP 47만 순매수했습니다. 우선주도 오늘 좀 많이 빠지긴 빠졌네요. 오늘 보니까 4% 빠졌습니다. 4.3%. 현재 보니까 고가는 63,700원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쭉쭉 빠집니다. 장중에는 61,700원까지 갔죠. 외국인들이 24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네요. 개인들이 29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이 11,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다. 뭐 계속 파네요. 좀 우선주는 재미없으니까. UBS 모건 애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오늘 UBS가 86만 정도. 반면에 맥쿼리 39만, JP 20만, 골드만 15만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실적, 뭐 실적 나쁜 것도 없어. 결국 해봐야 뭐 인텔 정도가 좀 실적이 좀 안 나왔다 하는데, 하여튼 뭐 들쭉날쭉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미국 침체론.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거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급이었습니다. 프라이데이급인데 뭐 이럴 때도 있겠죠. 그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정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급격하게 빠지니까 다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두려움을 떠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주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좀 그러려니 하세요. 이럴 때도 있는 거구나 겪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막 코로나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다 겪어봤잖아요. 금융위기도 겪어보고 뭐 미중 분쟁 하여튼 뭐 여러 사건들을 겪어보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쫄지 마시고 그냥 무덤덤하게 관망하는 모드로 한번 지켜봅시다. 저녁 때는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쉬세요. 에어컨 밑에서 쉬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